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새댁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혼이에요. 제가 정말 통쾌한 일을 겪게 돼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아주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4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제가 다니고 있었던 대학 동기의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에 입사했고 제 나이는 26살, 남편은 29살의 나이였을 때 연애를 시작했죠.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도 제게 딱 한 가지를 고쳐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건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잘하는 것이었죠. 제가 워낙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성격의 문제인지 천성의 문제인지 누군가가 선을 넘거나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면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정말 못합니다. 저도 정말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글쎄요. 아직도 남편은 불만족스러워 보이네요. 아무튼 원래 평소에도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남편에게 고백을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남편은 고백할 때도 어물어물거리며 우유부단하게 고백하는 제 모습이 답답해 자기가 사귀자고 먼저 말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모습을 남편은 귀엽게 봐주고 있어서 저는 축복이었죠.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저 진짜 많이 혼났어요. 아니 보통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쩔쩔매고 혼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 커플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너무 덜렁거리고 물건도 자주 흘리고 다니고 엉성한 사람인 반면에 남편은 빠릿빠릿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남편은 싫으면 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거절도 아주 잘했죠. 그에 반해 저는 하는 척도 못하는 수준이었고요. 제 주위에 제가 거절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의 존재도 남편은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제게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곤 했죠. 때는 29살이 되던 해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제게 800만 원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남자친구였지만 남편이 저 같은 경우는 돈 관계에서 빌려주고 나서도 못 돌려받을 테니까 애초에 빌려주질 말던가 빌려주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라고 진짜 단단히 못을 박아뒀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당장 빚이 너무 커졌다고 6개월 안까지 꼭 갚겠다고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진짜 너무 울고불고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자기 사정이 너무 급해서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사채를 조금 썼다고 그런데 원금보다 이자가 너무 커졌는데 진짜 밤마다 자기 찾으러 집으로 올 때도 있고 이러다 직장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냐면서 이런 일을 말할 사람은 또 저밖에 없대요. 자기가 모은 돈에 제게 빌린 8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사채 빚을 끝낼 수 있다고 제발 자기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엉엉 우는데 거기다가 돈 거래는 안 될 것 같단 말은 진짜 곧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차용증에 치읓만 나와도 우리 사이에 그 정도 신뢰도 없냐면서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말 그 나이에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엉엉 울길래 결국 저는 가지고 있었던 적금 통장을 하나 깨서 나온 돈을 계좌이체로 싸주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편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혼나도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엔 와 이거 진짜 남자친구한테 걸리면 잔소리 5시간짜리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돈을 빌려간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정말 단돈 10,000원도 안 갚았어요. 제게 돈을 빌려가고 일주일 뒤 신상 명품백을 샀다고 SNS에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언니를 믿었습니다. 약속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뒤부터 돈 언제 갚냐고 물어봤어요. 돈 언제 갚아? 미안해. 언니 6개월 지났잖아. 나한테도 800만 원 큰 돈이야. 미안해. 시간 조금만 더 줘. 미안해. 진짜 이렇게 계속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죠. 사실 제 남편의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모든 은행원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진짜 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고
계산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재테크의 귀재입니다. 거기다 저와 달리 완전 똑부러지기까지 하고 말이죠. 아무래도 일하는 업종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남편과는 사귀는 내내 결혼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고, 저는 남편에게 제 월급이나 저축한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했어요. 저도 똑부러지는 남편이 제게 이번에 새로 나온 적금 상품 하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제 돈 관리를 해주려고 하니까 사랑받는 느낌도 들고 뭔가 벌써 신혼을 즐기는 것 같고 그 당시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고 남편도 자기 재산을 다 알려주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앞둔 30살에 저는 남편이 진짜 똑부러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귀신 같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 적금이나 예금 이런 것들을 보고 800만 원의 행방을 묻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라서 딸꾹질이 나왔죠. 제 딸꾹질을 들은 남편은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바른 대로 말해 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친했던 언니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적금을 하나 깨가지고 빌려줬다. 차용증을 쓰려고 했는데 언니가 너무 우는 통에 못 썼다. 그래도 연락 기록이랑 계좌이체 내역은 남겨서 들고 있다. 언니가 그런데 아직 돈을 안 갚았다.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얘기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제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약간 서울 남자처럼 다정다감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 진짜 나이 30 먹고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어요. 남편은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왜 못 받아내고 있느냐 하면서 앞으로 결혼하면 제 월급도 자기가 관리하겠다면서 정말 많이 혼냈어요. 어차피 저도 결혼하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것이 속이 편할 것 같아서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슬픈 척은 했습니다. 한창 화를 내던 남편은 진짜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 뒤에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멋대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금전적인 부분 상의 없이 자기 멋대로 하면 나 진짜 이혼할 거야. 자기 그 사실 하나만 명심해. 알겠어? 라고 말이죠. 와, 근데 진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미쳤구나 싶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진짜 울면서 미안하다고 나도 몰랐다고 엉엉 울었죠. 남편은 자기야, 우리 이 나이 먹고 순진하면 그건 죄야. 제발 거절 좀 하고 살아. 나중에 우리가 낳은 아이도 당신처럼 다 내내 하면서 살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거절하는 거 그거 꼭 고쳐. 알겠어? 라며 저를 토닥토닥 두드리며 달래줬죠. 그렇게 전 80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남편에게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난 뒤 거절하는 법을 완벽하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게 돈을 빌려달라던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글쎄 그 언니가 제 지인에게 청첩장을 주면서 제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지인은 제가 그 언니와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지 알고 있으니까 쌓인 것 있으면 먼저 연락해서 풀라는 식으로 제게 연락을 해온 거였죠. 근데 지인에게 언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도 호텔에서 하는 호텔 예식이고 1인당 식대가 15만 원이나 하는 곳에서 한대요. 신혼여행으론 1000만 원짜리 몰디브로 떠난다는데 기가 막혀서 지인에게 이것저것 캐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인데 알고 보니 남편 될 사람의 집안이 꽤 잘 나가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저도 사람인지라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놓고 내 800만 원 달라는 연락엔 이제 답장도 안 하나 싶어서 지인이랑 전화를 끊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언니가 번호도 바꿨더라고요.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화가 나는 걸 떠나서 너무 약이 오르는 기분이라 해야 하나?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날따라 또 일은 어찌나 많은지 야근도 하게 되었죠. 우울한 기분으로 퇴근을 해서 집으로 터벅터벅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제 표정을 보며 우리 여보 얼굴이 또 왜 이렇게 울상이실까? 하며 달래주는데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다 조잘거리며 일러바쳤어요. 남편은 와, 그 여자 진짜 안 될 사람이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언니는 무슨 복이길래 사과도 없고 돈도 안 주는데 그렇게 시집을 잘 가냐고.
했죠. 남편에게 또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그 지인에게 연락해서 청첩장 사진이랑 그 언니의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으니 남편은 안 되겠어. 내가 우리 자기 돈 떼먹힌 거 다 받아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그 당시 돈을 빌려줬던 계좌이체 내역과 그날 돈을 빌려간 날과 갚으라고 했을 때부터 찍어둔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파일들도 싸그리 받아갔어요. 전 그러고 잊었습니다. 제가 워낙 나쁜 일은 빠르게 잊자는 주의라서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빌려갔던 언니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더라고요. 만나자고 말이죠. 눈을 비비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언니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얼떨떨한 마음이 더 컸는데 미안하단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제대로 설명해 언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2년 만에. 언니 조만간에 결혼도 한다고 하더라? 라고 비꼬듯이 말했어요. 언니는 맞아 윤희야. 진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 이거 다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정말 미안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어지는 언니의 사정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아니 사실 윤희야.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 집이 진짜 꽤 잘 살아.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이 사실 조금 쪼들리는 거 말이야. 근데 2년 전쯤에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는 잘 살아서 그런지 정말 부티나고 우아하고 돈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나도 가난이 신물이 나서 진짜 팔자 한번 잘 고쳐보고 싶었어. 그뿐이야. 그런데 진짜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은 결혼할 때 써야 되니까 건드리지도 못하겠는데 계속 초라하게 입고 나갈 수도 없고 회사 다니면서 밤에 알바도 해보고 그러면서 명품 옷도 사 입으면서 그 사람 만났거든. 그래서 너한테 거짓말 치고 돈을 빌렸던 거야. 진짜 속여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 그런데 진짜 돈 떼먹을 생각은 없었어. 근데 지금 수중에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결혼만 하고 난 뒤에 너한테 천천히 갚을 생각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 그깟 남자가 뭐라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정도가 있지. 진짜 해도 너무하네. 라며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고개만 푹 숙이고 진짜 염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싹싹 긁어도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 남은 돈은 내가 정말 시일 내로 바로 갚을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네 남편한테도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줘. 라며 제게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주며 싹싹 빌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서 내 남편 얘기가 왜 나와? 라고 하니 언니가 말해주더라고요.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받아간 언니의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윤희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소개에 지레 겁먹은 언니는 전화를 더 하지 않고 바로 끊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오더랍니다. 5월 20일 결혼식 날 내용증명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시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언니는 자신의 결혼식 날인 5월 20일이 나와 화들짝 놀랐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대요. 남편은 제 순진한 아내 속여먹고 800만 원 빌린 뒤 연락 안 하시고 잠수 타면 그게 뭐 당신네 돈이 되는 줄 아셨습니까? 차용증 안 쓰면 그만인 줄 아세요? 아내가 당신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밖에도 당신이 제 아내에게 돈을 빌려달라 수십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왔던 것들과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매번 갚는 것을 거절했던 대화들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제가 아내 일로 상담을 하니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쩌실래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좋은 날에 아주 제대로 인생 조져보실래요? 아님 빌려가신 돈 갚으실래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언니는 당장 갚겠다고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와,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고 성의가 아무리 없어도 수준이 있지. 아니,
당신 돈 빌려간 세월이 2년이 넘는데 뭐? 계좌이체? 당신 제 아내 만나서 얼굴 보고 직접 사과하세요. 만약에 제 아내가 당신 사과에도 마음이 안 풀어진다면 저 결혼식 당일에 신랑 측으로 내용 증명 보냅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됐고, 언니, 나 호구 아니야. 더 이상 언니 사정 봐주지 않을 거고. 2주 내로 나한테 빌려간 800만 원 계좌로 보내. 언니 사과 별로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결국 언니는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언니 결혼식 망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배려해? 언니 눈엔 내가 호구야? 좀 적당히 해, 언니. 언니 남편 될 사람은 언니 이런 사람인 건 알아? 라고 하며 훌쩍이는 언니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된 건지 저 먹이려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오도도 달려가 뒤에서 안으며 자기야, 나 오늘 언니 만났다? 근데 그거 자기가 나한테 사과시킨 거라며? 나 진짜 완전 감동받았어. 결혼 완전 잘한 것 같아. 라고 했어요. 남편은 얼씨구, 그 여자 입도 싸네. 자기도 다음부턴 돈 아무데나 빌려주지 마. 알았어? 라며 절 타이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엉성한데 용케 대화 내용이나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속 들고 있었네. 라고 합니다. 자기가 나는 그런 거라도 잘 챙겨야 본전 찾으면서 산다며. 라고 했죠. 그로부터 약속된 2주가 흘렀어요. 중니 사니 돈이 있니 없니 하며 앓는 소리만 내던 언니는 2주 만에 정말 800만 원을 만들어서 제게 보냈습니다. 2년 넘게 질질 끌었던 돈을 이렇게 빨리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어차피 800만 원 없이 살아도 지장이 없었기도 하고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받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돈이란 생각에 남편에게 절반을 뚝 떼고 보너스라고 말하며 건넸어요. 남편은 정말 뛸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돈을 받자마자 자기가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데 귀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언니의 결혼식 날, 저는 남편과 언니의 결혼식장을 찾아갔어요. 축의금 봉투와 함께요. 축의금 봉투엔 10,000원짜리 한 장과 쪽지 한 통을 넣어 놓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언니를 보러 가니 언니는 사색이 된 채 저를 보더라고요. 언니와 저도 사진을 한 장 남겼어요. 저는 언니에게 걱정 마, 말 안 할 테니까. 언니 2년 전에 빌려간 돈인데 이자를 하나도 붙이지 않고 원금만 줬길래 여기서 밥 먹고 가려고 온 거야. 이자 대신으로 말이야. 여기 축의금 하며 봉투를 건네고 나왔어요. 봉투 속 쪽지에는 언니 진짜 그렇게 살지 마, 벌 받아 라고 적어 놓았는데 언니가 읽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나왔어요. 역시 돈을 바르는 것이 좋긴 한지 남편과 둘이서 밥을 먹는데 밥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남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뼈저리게 깨우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수강료로 800만 원을 날릴 뻔했다며 한 번씩 저를 놀리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보다 절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라 밉진 않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우물쭈물하게 살다 손해보지 마시고 싫은 것은 확실하게 싫다고 표현하시며 사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